오늘은 한참 핫하죠. 슬리긴 니즈랑 성수동에서 좀 친다 하는 이제 그 편집샵 운영하시는 어데케이드 운영하시는 이제 최무결 대표님 게스트로 오셨어요. 한번 하십니다. 네, 일단은 저는 최무결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최무결이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부터 원래 어데케이드라는 편집샵을 또 서울숲에서 오래 하면서 사실 서울숲과 성수동에서 좀 친다 하는 편집샵들이 대부분 저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언제부터 하셨었어요? 저는 옵스큐랑 슬로우 스테디 클럽밖에 없을 때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비커나 이런 데들도 다 그쵸. 더 뒤에 들어왔던 친구들이고 재작년 막 이런 신경 썼으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언급됐던 그 업체들 이제 지나가면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숲 선배다. 네, 그리고 이제 서스테인이라는 자체 브랜드, PB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슬리게니즈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슬리깅이 저는 처음에 이제 로키 팬츠를 먼저 접했는데 만듦새도 되게 좋은데 가격대도 되게 싸고 확실히 사람들 더 어필이 잘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알게 됐는데 슬리게니즈 그 로키 팬츠가 처음에 발매가 됐을 때 그 이제 디렉터님께서 기깔난 게 하나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제품을 갖고 왔는데 그게 로키 팬츠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형 이걸 누가 입어요?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우리 모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감사하게도 또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스무스하게 생산처들에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사실상 그렇게 팔리면은 공장에서 판매가 잘 돼도 생산이 좀 애매한 옷들은 또 계속하게 하기가 힘든데 맞아요. 리오더를 치는데 막 여기서 이제 또 싫어하시고 막 이러면은 그쵸. 시기 놓치고 우리 저거 네. 그쵸. 저거 재생산한다 그러면 사장님이 싫어해. 사장님 돈 안 벌어? 이러면 니 거 하느니 딴 거 그냥 그대로 박아버리면 돈 벌어. 맞아요. 어쨌든 결국엔 공장도 그 생산 시간 대비해서 또 그 금액들이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또 그쵸. 컴퓨터로 따라하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해는 하면서도 사실 국내 브랜드들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생산 자체도 또 생산하는 구조나 이런 상황들도 또 조금 더 개선될 건 개선되고 좋은 건 계속 유지돼야지 더 좋은 어떤 국내 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합니다. 네. 방금 로키 팬츠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슬링에이지가 로키 팬츠가 유명하되 다른 것들도 다 이제 좋으니까 영상 보고 기회 되시면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데케이드도 제가 대표님한테 한번 얘기 들었는데 일반 세일즈가 아니고 진짜 옷 공정을 다 아는 분들 위주로만 이제 채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설명이 좀 더 원활하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뭐 성수동 많이 오시니까 코스처럼 이렇게 코스처럼 딱 찍고 오셔도 이렇게 말하면 뭐 커미션 떨어지나? 저희 인사말 나누는데 원래 모이게 된 계기는 주제가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지만 소수나 그런 사람들 중에 좀 유난히 이제 국내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를 좀 안 좋아하는 국내 건 별로다. 해외 거는 쩐다. 국내 거 두 개 살 바에 해외 거 하나 사버린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쵸. 많이 있죠. 많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특히나 오프라인에 지금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외형적으로 막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프라인을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무조건 가서 손님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이돈씨. 네, 이돈이면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흔쾌히 또 나와서 또 오히려 이렇게 또 안피스 대표님하고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좋은데. 참 어렵죠 그게. 네. 이게 사실은 단순히 패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가 있어서 사실은 성장하는 시기가 좀 더 국내 도메스틱도 제 생각에는 막 태동으로 올라온 것들이 2000년대 초중반 그쵸. 정도부터 이제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해외 브랜드는 사실 더 시간들이 더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 발전 과정을 소비자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도 좀 무시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이게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비교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완성된 일본 브랜드를 보죠 사실. 그리고 그 완성된 일본 브랜드도 아마 그 내수에서 많은 경쟁을 뚫고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자리 잡은 브랜드를 해외인 우리나라에서 접하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당금질을 해서 그 해외에서 또 인정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들도 지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레이가 쿠보나 이세이미야케 같은 사람이 아직 없어서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세계적인 디자인 씬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경하는 2세대들이 그 나라에서 새로운 뭐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몇 번을 반복해야지 사실 이 문화 트렌드나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데 진짜 짧은 시기죠. 사실 제가 20대 때도 황금보세라는 개념이 아 맞죠. 있었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나. 황금보세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도메스틱 브랜드라는 말도 지금은 전 좀 싫은데 아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그쵸. 근데 옛날에는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불러주는 것도 고마운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국내는 약간 네. 인터넷이 그러니까 그죠. 공장에서 얘기하는 건 인터넷인 거고 네. 인터넷 브랜드들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느냐 이걸로 네. 일단은 평가를 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쵸. 지금은 또 씬들이 많이 달라져서 오히려 네. 좀 더 변화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평가가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쵸. 예전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문화 흐름에, 그러니까 이제 문화 콘텐츠의 퀄리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되게 사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바라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작은 차이에선 소비자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의 수도 조금 더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건 저도 네. 동의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그죠. 많이 늘었고 그 나이대가 제 나이 또래 위부터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은데 네. 한 30대 이하부터는 이제 국내 브랜드를 좀 긍정적으로 맞아요. 바라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네.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제품을 소비하는 방식도 예전하고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예전에 어떤 아이템이 유행이래, 탐스의 어떤 슈즈가 유행이래, 레드윙의 뭐가 유행이래 하면은 그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모두가. 맞아요. 그래서 클론을 보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모나미룩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막 네. 하나 터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만 네. 근데 요즘은 적어도 그게 카테고리로 번졌다. 그러니까 뭐 발막한 코트 스타일이 유행이래. 그럼 그런 스타일에 비슷한 것들이 유행을 하는 형태로 조금은 더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이 돼야지 비로소 각 스타일마다 존중받는 시대가,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막 저희가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을 때, 노력한다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개개인의 어떤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너무 조금 더 요구를 하자면 소비자분들도 그러한 열정과 노력들을 조금 더 너그러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어쨌든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으니까 주제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대표님들은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보셨는지, 뭐 커뮤니티나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아, 혹시 어디에서? 많이 보셨나요? 뭐 국내 브랜드가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약간.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되게 많이 그냥 주변에서 그쵸. 제가 옷을 만들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네. 늘 얘기하는 그 도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면 어디서 뭐 무신사에서 뭘 샀다, 나는 네. 이거밖에 안 산다,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극복할 수 없는 차이들도 있고. 아, 그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차이에서는 무신사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고. 네. 아. 이게 되게 크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 맞아요. 음. 이게 사실 저는 일단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접하는 건 아무래도 저는 오프라인에서. 네, 오프라인에서 운영하시니까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는 사실 오시는 분들하고 단순히 저희 옷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막 진짜로 막 나쁘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자기는 해외 브랜드만 입는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있죠. 옷을 보시고 이제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시는, 누가 봐도 가격 비교를 하시면서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서 이 제품의, 특정 제품의 가격 책정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많이 붙이시는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제일 많이 만나죠. 예,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이런 인식이 생기는 데 있어서 저는 무신사도 말씀하셨고,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은 좀
타격할 수도 이 있는데. 처리할게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좀 잘 되고 있는 패션 유튜버들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이 너무 도메스틱 브랜드라는 말을 너무 입에 달고 사시고 그러면서 마치 이거 가성비 쪽으로 계속 이 도메스틱 브랜드를 가성비라는 키워드랑 너무 결합시키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걸 좀 떼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옷을 사는 건 이 옷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데케이드라는 편집샵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셀렉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소비하시는 여러분들 사치를 하시는 거라고. 왜냐면은 셔츠가 없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더 예쁜 거, 더 좋은 거, 아니면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더 맞는 거를 찾아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는 필수품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마치 가성비, 이런 효율, 이런 키워드로 특정 너무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자꾸 너무 이렇게 붙이는 것도 저는 인식에 한몫을 한다고 봐요. 아, 저도 저 그런 네. 거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다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거의 수수료가 진짜 막 그죠? 예, 네. 뭐 장난 아니죠? 30%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뭐 네. 비싼데 40%도 있고. 그러면은 어디라고 안 말했어요. 네. 프로필. 네. 제 아는 친구만 해도 뭐 가성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 파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꽤 잘 되는 편인데 걔는 진짜 팔면은 플랫폼에서 팔면은 3,000, 2,000원, 3,000원 뛰기. 플랫폼이 더 많이 가져가요. 플랫폼은 한 2만 원 가져가는데 업체가 2, 3,000원 가져가니까 사실 이 인식이 생긴 것도 사실상 그런 유통 구조가 있기 때문인 것도 맞고, 또 도메스틱 이제 한국 브랜드가 인식이 올라간 것도 그 플랫폼이 있어서도 맞는데 뭔가 좀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느끼는 게 맞아요.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옷을 사실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그쵸.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커요. 네. 그래서 누군가한테 물어봤을 때 너 옷 좋아해라고 옷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네. 하고 싶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아 그쵸. 브랜드를 한다라는 건 뭐 커피를 만드는 것 같은, 네. 안에서는 다 힘들어도 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고경쟁이 그쵸. 되고 과경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브랜드는 그러면은 도태가 되고 망할 거란 말이죠. 그러고서 아니면은 아직 미성숙했는데 일단 만들어보는 네. 브랜드도 생길 거고, 그 사이에서 사실은 그 아래로 보게 되는 시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듣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어느 나라가 각자의 자국에 있는 사람들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 약간 업신여기는 것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장 큰 이유를 뭐냐고 생각하면, 중국에서 사실 얘는 옷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미니멈도 있고 사실은 그쵸. 도시랑 시골에서 만드는 그 차이가 네.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여기서 이제 걸어 좀만 가도 네.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그쵸. 질비하죠. 질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고퀄리티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또 좀 찾아야 되는 네, 것들이 있겠지만 흔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동대문이 있고. 그쵸.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제가 너무 공감하면서도 이거를 업계분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게,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 이상의 어떤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고 인건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보다 생산이나 제조가 어느 정도 특히나 의류 쪽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유럽 출장을 갔을 때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딱 느꼈던 건데, 영국의 어떤 이제 지역, 옥스포드라는 지역에 그 동네에 딱 한 군데 있는 편집샵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집샵에 셀렉하는 제품들이나 이런 제품의 가격대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이게 어데케이드 여기 있으면 내가 얘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 가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네 맞아요. 근데 이래서 제가 제 여동생이 그때 이제 거기서 유학을 했고, 그 친구는 이제 경영 경제 쪽이어서 그 친구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20, 30대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고를 분석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의류 디자인 전공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시장 20, 30대 이제 젊은 영국인들이 살 수 있는 옷을 영국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대요. 단가가 안 맞아.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까는 영국 도메스틱 브랜드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래요. 스몰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시장의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거기서는 무조건 컴페티션이나 좋은 학교에서 나와서 투자를 받아서 글로벌 브랜드로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 진짜 전주를 하나 메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교 모임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거기는. 허들 자체가 진짜 예.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배낭 메고 혼자서 스와치 걷어서 거기서 그걸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그게 저예요. 네. 제가 그렇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만 봐도 네. 푸드티 만드는 살짝만 만들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광고들이 되게 맞아요. 많이 네. 뜬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물론 이 옷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뭔가 뭐 더 좋고 나쁘고가 있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죠. 아무래도 경쟁에서 도태되는 그쵸. 사람들도 생길 거고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네. 거고 그게 너무 쉽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게 저는 제일 크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경쟁자가 많아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걸러지는 시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막 인식의 문제에서 뭐 무신사도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유튜버들도 얘기를 했지만 더해서는 아마 뭐 사실 소위 말해서 미꾸라지들도 있겠죠. 이게 사실 공급자 중에서도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공급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되게 좋은 사례로 되게 마진을 적게 하면서도 이렇게 제품들을 판매하고 좋은 걸 소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런 집단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 의해서 외면을 받는 시기가 좀 있고 뭐 이러면서 담금질을 거쳐가야지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브랜드들이 정말 좋은 브랜드들이 아마 남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지금 저는 현재 우리나라 씬에서는 그런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근 몇 년 사이에 네.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거 주제를 들으면서 젠틀몬스터 생각도 사실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그쵸. 국내에서 안경이 네. 만들어지더라도 되게 저가 브랜드 안경들만 만들어요. 아. 젠틀몬스터가 초기만 하더라도 네. 아티스트랑 콜라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어느 브랜드의 뭐 카피느니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단 그쵸. 말이죠. 근데 네. 지금은 사실은 그 이제 그 안경 업계에서는 이미 한 단계 뛰어넘은 브랜드가 그쵸. 됐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비단 젠틀몬스터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의류에도 사실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고 맞아요. 뭐 넘어가서 이제 뭐 장비 같은 거 뭐 캠핑 장비 하면 뭐 네. 헬리녹스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솔타시. 음. 사실 옛날에 저 20대 때 솔타시는 유명 브랜드 카피하는 브랜드. 그쵸. 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품이 똑같이 나왔었어요. 진짜로. 저는 딱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발망 피코트가 엄청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분들은 있었죠. 좀. 피코트 유행하던 시기 네.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는 타임에서 똑같이 나온 거를 샀어요. 아. 그래서 집에도 갖고 있고 진짜 거의 똑같이 나왔던. 또 근데 또 복각 네. 기반으로 하면은 디자인이 어느 아 근데 그게 그 디자인이 근데 진짜 복각이 이렇게 아니었거든요. 입고 나왔었나요? 발망 피코트. 약간 그런 식. 있어요. 맞아요. 예. 아, 네. 아 발망이면 그 디테일 엄청 많이 들어갔겠다. 예. 똑같이 예. 만들었다.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 아마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 영상보다 여기가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시절도 있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브랜드들을 찾자고 하면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저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영미 님이 하고 계시는 솔리드 옴무나 우영미 라인들이 사실 하이파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브랜드 되게 너무 존중하고 저 프랑스 갔을 때 쇼룸 보면서도 아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모든 창조에는 어느 정도의 모방과 이런 시기들과 시간들이 필요하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과열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저희는 성장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도 해요. 물론 안타깝지만 그 경쟁에서 도태된 많은 분들이 맞죠. 정말 힘들어진 것도 옆에서 여러 봤지만 그치만 어쨌든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헬리녹스 같은 브랜드도 있고 네, 많죠. 네, 저는 이스트로우도 엄청 저 리스펙하거든요. 요새 사실 예를 들면 네. 미스터 포터에 들어가도 아, 국내 그죠. 브랜드들이 있고 네. 뭐 센스에 들어가도 국내 브랜드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국내 브랜드도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실 무신사 발로 이제 넘어갈 네. 거냐, 네. 도메스틱으로 넘어갈 거 아니면 해외를 더 위주로 할 거냐에 그쵸. 또 차이가 많이 생겨나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저 유럽 갔을 때 일단 캐치볼 네. 바잉하는 샵 많잖아요. 음. 유럽에 그거 보면서도 약간 소위 말한 뽕이 많이 찼어요. 근데 진짜 와 그래 여기다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캐치볼 바잉하는 샵에는 문스타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스타랑 캐치볼이랑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좋냐 안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그런 샵에서도 바잉할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네. 들으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 곤조TV라는 분이랑 네. 유료 광고를 진행했는데 그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 미팅한 날 그냥 바로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일본 여행 갔을 때 이제 이렇게 한 2박 3일 가셨는데 이틀 동안 계속 입으셨다고 했는데 네. 다른 편집샵에 갔는데 이 옷 혹시 그 캐피탈이냐 네. 포트클래식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이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좀 자기도 국뽕에 찼다. 그죠.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네. 메이킹 잘 할 수 있는 이제 브랜드가 네. 이렇게 뭐 작법은 아닌데 하여튼 저도 일단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그게 좀 알아주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포토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시코 그쵸. 방지 원단으로 이제 셋업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시코 원단으로 셋업을 만들었는데 뭐 느낌이 비슷할 수 있어도 이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니까 좀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멋있긴 하죠 사실. 저도 사실 처음에 뵀을 때 그 라모랭 그 사시코 셋업 입고 계셨어가지고. 저 이번 파워업 행사할 때 2박 3일 동안 계속 입었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브랜드 대표로서 이제 세일즈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제 옷을 입고 이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때 구두 신고 한 10시간을 서 있었는데 맞아요. 그 굉장히 불편한 저 구조였는데. 그때 네. 퇴근하고 기절을 해버렸는데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입고 계셨을 때 되게 멋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에도 너무 감사했고. 네. 그래서 와주셔서 아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피스트도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영감 받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물론 저는 사실 조금 더 이쪽 취향에 더 가깝기는 해요. 네, 가깝기는 해서. 앵가 네, 맞아요. 아까 브랜드 뭐 이스트로 네. 좋아하시고 막 그러니까 저랑 네. 좀 취향이 겹치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근데 사실 이스트로고도 옛날에 슈팅 자켓이라는 제품은 또 엔지니어드 가면 저 특정 제품에 대한 향수가 되게 많이 나게 하기도 했었고. 베드포드 자켓 같은 것도 네, 그죠. 네.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네. 많이 나왔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원류로 가면 사실 결국엔 빈티지를 그쵸. 기반으로 하고 원류로 있으니까 가면. 사실 원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건 그런 거 맞는데. 같아요. 이제는 예를 들면 어떤 아까 발막한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발막한이 되게 디자인이 다양한 거를 알기 때문에 어디가 원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네. 당시에는 이런 자켓이 예를 들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베드포트 약간 이렇게 네, 되는 맞아요. 것들이 사실 네.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지금도 그렇게 있긴 해요. 그런 네. 사례가. 왜냐면은 비즈빔 MA1 그거 그쵸. 토로손가? 네, 토로손. 네. 그거 토로손이 사실 복각이잖아요. 네. 비즈빔은 거의 좀 이렇게 뭐 패치 들어간 그쵸, 거 예. 디테일 제외하면 진짜 복각 베이스 그대로 그쵸. 가져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언급하기 좀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똑같이 MA1 냈는데 일부 이제 뭐 시청자라고 해서 네. 그분들이 이거 비즈빔 따라한 거 아니냐. 네. 그쵸. 근데 그쵸. 사실 그게 원류가 있는 물건을 이제 비즈빔도 가져온 거고 그죠.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네. 가져온 건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국내 도메스틱을 또 폄하하게 되고 와. 그런 좀 오류가 있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일단은 그 유튜버와 그 브랜드를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에센스룸 그래요? 네. 저는 느린 양반이었는데 음. 느마원 저 에센스룸 제품은 그걸 실물로 보질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거는 바느질이랑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60만 원인 게 감사하다, 60만 원대 게 감사하다 할 정도로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거를 진짜 이게 일화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 일본에 어차피 이제 확정돼서 디파트까지 냈으니까 들어오니까 그냥 공개를 하자면 일본에서 시오타 미팅을 갔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오타 FW 수주를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느마원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느린 양반 스펙테이터 마원 입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옷을 벗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 디렉터분이 물어봤어요. 어디 거냐? 네. 근데 스펙테이터는 워낙 메이킹이 유명한 오, 브랜드라서 네. 뭐 사실 뭐 잘 만들었다고 하면 당연한 거라서 네, 그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이거를 60만 원이 저렴한 돈은 아니지만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잘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네.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많이 예. 있죠. 이거를 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120만 원짜리 MA1이 판매가 돼야 돼요. 맞아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메이킹할 이렇게 봉제를 할 때 이렇게 네. 미는 게 있고 이렇게 그쵸. 밀어버리는 게 네.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 봉제하시는 분들 공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하루 일당이라는 게 있는데 네. 느리게 밀수록 당연히 일당이 올라가고 하니까 네. 공임이 높아지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어디 뭐 PB 브랜드 뭐 거기 플랫폼 PB 브랜드 MA 그쵸. 해가지고 네. 이거는 뭐 10만 원에 파는데 뭐 이거 왜 60이야? 네. 하면은 좀 아쉽긴 하죠. 그죠. 사실 네. 뭐 브랜드 하는 입장에서는 네. 저희는 이제 좀 공장도 등급이 있거든요. 시장급 공장, 네. 뭐 미들 그리고 브랜드급 공장 하는데 그죠. 그런 거 차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것도 되게 좀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동대문 문화 자체가, 동대문 시장과 동대문 문화 자체가 사실 해외에서는 되게 생소하거나 없는 문화거든요. 그쵸, 유니크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대문, 예전에 동대문 옷들이 유통되는 과정이 진짜 재미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였나 할 정도로. 밤에 오더하면 아침에 나와. 네, 맞아요.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판매할 하나의 옷을 혼자서 만들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SP가 아닌데, 그러니까 스파처럼. 스파처럼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스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죠, 사실. 코리안 스파가. 코리안 스파. 맞아요. 네. 왜냐면 제 주변에 동대문 디자이너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걔네 얘기 네. 들어보면 시장 공장들은 진짜 거의 하루면 밤을 새서라도 꼬매가지고 일단 뭐 네. 펌 떨어지면은 이제 네. 업체별로 이제 막 이렇게 돌려보고 네. 우리 다 발주할게 하면 이제 네. 바로바로 찍어서 이제 네.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편하게 옷을 만드는 것도 네, 있고, 맞아요. 네. 거기- 편하게 만든 것들도 있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그죠. 근데 맞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옷을 제일 처음 접할 때 동대문에서부터 접하다 보니까 인식이 좀 팽배해지게 아닌가. 지금은 사실은 동대문급을 하는 공간, 그 공장에서 급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그 급이 넘어갈 때마다 단가도 그렇죠. 확 뛰잖아요. 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자체가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하나로 다 뭉뚱그려지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경험에 따라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험이 엄청나게 낮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높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조금 오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의 갭이 엄청 크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 지나면 문화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우, 왜냐면은 국내 브랜드가 쓸 수 있는 국내 공장들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쵸. 아 이거 되게 아쉬운 게 네.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10년 공장 정도 사장- 남았어요, 제 생각에. 네. 공장 사장님들이 맞아요. 다 한 60, 70, 60이 되게 젊으신 거예요. 어. 70 막 이러신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봉제를 배우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좀 난감한 게 생산 어떻게 해야 아, 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동대문 종합시장도 그 권리금이 막 이렇게 네. 올라갔던 것들이 다 네. 떨어졌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 권리금이 없고 그냥 동대문 종합시장이 그 매장들이 다 임대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몇 년 전에만 몇 억씩 권리금이 그죠. 있었던 네. 것들이 없는데,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생산을 국내에서 안 하고 중국에서 그쵸. 하시는, 막 네. 베트남에서 하시거나 이런 네. 데들도 많이 생겼고, 덜 팔리고 하니까 종합시장도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네. 남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예상하기에. 있어요. 네. 네. 약간 10년 돼서 네. 바로 망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남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무신사발에서 위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네. 있지, 그러면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도 네. 10년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실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 입장에서 물건을 사서 팔지 않고 내가 팔아만 줄게라고 해서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게 몇 조를 같이 있어서 네. 무신사가 사실은 장사가 잘 되는 거고, 그죠. 타 브랜드들도 장사가 잘 되는 건데, 이제 만드는 방법이 터들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공급자들이 점점 줄어들 거란 그쵸. 말이죠. 네. 그러면은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바뀔 거고, 그쵸. 그러면은 그게 한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 걸리지 않나. 약간 그것도 저도 되게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긴 한데, 저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조가 앞으로 10년이 이제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옷을 그러니까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제 경쟁을 과열시켜서 이제 담금질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세월이 10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제조가 그래도 뭐 메이드 인 재팬을 우리가 조금 좋게 생각하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나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거다. 네, 프리미엄으로 갈 수만 있는 가능성만이라도 열리면, 그러면은 저희는 조금 더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약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요. 근데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 주시는 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네. 좀 도태되는 브랜드들이 많을 거다. 네.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만큼 프리미엄한 브랜드가 살아남아서 네. 소비자가 더 눈이 즐거워질 것이다. 딱 네. 그런 얘기인 맞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이게 어떤 파츠는 예를 들면은 공임을 엄청 많이 녹여넣어야 되는 네. 파츠에서 고급으로 가시는 파츠는 살아남을 거고, 그죠. 네. 그렇지 못한 파트는 이제 사실 도태될 거고.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양복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네. 배워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서 네. 하시는 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보다 더 비싸지만 해외에서 아무리 내다고 네. 해외에서 오히려 토크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기성복 같은 네. 경우에도 또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쵸.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복도 그렇고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의류를 보여주고 계시고 이제 이런 문화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인터넷도 많이 없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사실 해외에서 했던 거를 갖고 오면은 되는 시절이었다면은 지금은 그 문화를 되게 충만하게 느꼈던 공급자들이 자기만의 색으로 이제 공급을 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내고 계속. 네, 맞아요. 뭐 근데 그 저는 진짜 음악도 영화도 그러니까 모든 문화 컨텐츠가 컬처 컨텐츠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다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해외 어떤 것들 갖고 왔다면 지금은 그거를 충분히 느꼈던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는 네.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부디 그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좋은 거예요. 방향으로 가기를. 네, 왜냐면은 저도 안 좋게 보면은 저희도 뭐 거래하는 공장 한 10군데 중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10군데 중에 대부분은 가업으로 이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이제 사장님들 자체가 아휴 나만 하고 나이 들어서 못하면 끝내 약간 아버지가 하는 말씀 있잖아요. 너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 또 한 두 군데는 그 저랑 나이대 비슷하신 아들이 이어받으셨어요. 아 그런 데도 있어요. 네. 저희 다이마루 공장이 네. 그래도 그 다이마루 공장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 중에 8개가 그렇게 노세화가 되고 2개만 세대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2개밖에 안 남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개라도 남아서 그게 조금 더 10개가 하던 몫을 그 양적으로 말고 질적으로 성장을 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해 나가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딥하게 들어가면 미싱사도 없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미싱사가 없어가지고 사장님은 계시는데도 미싱사. 아 그쵸. 근데 약간 그래서 저는 저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긴 한데 해외로 나가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 네. 네, 저는 사실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막 많이 개선되면서도 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막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쵸. 네, 정말 갑자기 커졌잖아요. 이 모든 일에 갑자기 생긴 일들은 다 이제 부작용들을 다 겪으면서 가는데 갑자기 커졌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막 출산율 떨어지고 막 인구 줄어든다 막 이렇게 해도 사실 남성복 시장은 저는 약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5년 동안은 남성복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유는 원래 클래식하게 남성 패션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옷을 산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 세대만 봐도 아버지가 옷을 패셔너블하게 사입나요? 그냥 엄마가 사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40대, 50대들은 자기 옷을 사 입는 수가 늘어났다고 봐요, 저는. 40대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옷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여기 쇼룸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40, 50대 분들 엄청 많아요. 그니까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분들을 가지고 공급자들이 장사를 안 했어요. 20대로 장사? 예, 젊고 돈 쓸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취향이 생겼고 뭐 물론 결혼을 안 하시고 뭐 자기 삶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도 있지만 예전보다 어릴 때부터 내가 나를 꾸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먹고도 그걸 완전히 놓을 수는 없죠 사실. 그쵸. 예, 그런 사람들이 늘면서 계속 시장은 팽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40대랑 지금의 40대가 또 느낌이 약간 아 맞아요. 지금 40대는 너무 어리죠? 전죠. 네. 저희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긴 그쵸. 한데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우리가 막 10살 때 40대랑은 다르죠. 네. 조금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사실 나라가 급격하게 잘 살아지는 네. 것들도 있어서 네. 조금 브랜드도 더 많아지고 더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해도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시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좋아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는 어쨌든 국내 총 시장 자체는 커지니까 지금은 별로 생각을 안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예 이런 도메스틱 이돈씨 막 이런 인식 자체를 개선하는 데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급자들이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될 때가 왔다. 한때 네. 예전에 플렉진이라는 아 그죠. 아, 네. 해외에서 온 브랜드처럼 맞아요. 마케팅을 하던 네. 때가 있었었잖아요 네. 초반에. 네. 근데 지금은 실제로 해외 나가 있는 브랜드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많죠. 예전에는 네. 그게 엄청 더 막 하이브 있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었던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네. 되는 시대니까 맞아요. 또 한 번 더 네. 그런 걸 찾아볼 필요는 있죠. 제가 며칠 전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2008년도에 네. 우리나라에서 포르쉐가 400대 팔렸고 근데 2023년도에 11,000대가 팔렸어요. 아 그쵸. 400대 요즘 뭐 한 일주일이면 나갈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이면 나가는 네. 시간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배, 30배 정도 성장하는 시기 동안에는 사실 몇 년 안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랑 그거를 비교해 놓은 지표가 있었는데 일본은 그때도 4,000대 팔리고 8,000대 팔리고 막 이러던 네. 시기였는데 이 시차들이 이제 좀 그쵸. 우리나라가 이제 더 많이 팔리고 네.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에는 그쵸. 바뀔 거고. 네. 이게 사실 참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교를 하시려면은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최고의 경제 호황일 때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버블? 예, 규모 자체가 경제 규모 자체가. 네. 그러니까 예. 말 끊었어요. 네. 그때 막 뭐 도쿄 하나 팔면은 미국 전 네, 땅을 미국 살 수 사- 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버블의 시장이 92년도 오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엄청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살 걱정이 사람들이 전 국민적으로 먹고 살 걱정이 많이 없어져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화 콘텐츠들의 질이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저희가 하는 게 결국 사치. 네, 맞아요. 사치 보이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 다 배제해놓고 지금 당장에 2023년도 4년도에 우리나라 브랜드 A와 일본 브랜드 B를 놓고 얘기를 하면 완벽하게 성립되는 게 없다는 거죠, 사실.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저는 이런 건 좀 있다고 생각은 해요. 판매 가격과 제품의 퀄리티의 차이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사실 가성비는 우리나라가 더 좋을 수 있는 그렇죠.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기대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저희 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가지옥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왜 기대를 하냐면은 이 브랜드가 코트가 1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니트는 70만 원대에 팔아요. 캐시미어 100%의 메이드 인 이탈리아 니트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소꿈에서 온 거예요. 네, 그 만지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캐시백은 비싸요. 네, 근데 70만 원 근데 70만 원짜리 니트들 중에서 저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브랜드에 70만 원을 쓸까? 라는 생각을 저도 부정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그 브랜드가 요번에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막 매출을 수억, 수천억까지 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으니까 수억, 수백억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서 하시는 분이고 스큐를 막 30개, 40개씩 늘리신 게 아니라 진짜 정성 들여서 하나씩 만드셔요. 그러니까 자재부터 시작해서 원부 자재 자체의 퀄리티가 국내에서 제일 좋다라고 할 정도로 하시고 메이킹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일단 표기는 이탈리아에서 다 쓰셨어요. 근데 네. 니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네. 꼬매서 원사임으로 네.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네, 맞아요. 원사를 네. 굳이 들여와서 국내에서 꼬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분 되게 대담하신다. 네. 왜냐면 캐시백은 진짜 잘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구성이 네. 그렇게 엄청 막 뛰어나진 못해가지고 오히려 진짜 잘 다뤄야 돼. 오히려 잘 다뤄서 이태리에서 이거. 생산을 하는 게 미니멈이 더 적어서 네, 맞아요. 나을 수가 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캐시백 쓰시려고 이탈리아 생산을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 저희 오프에 원래 있었다가 이제 다 판매가 돼서 없는데 만져보면은 중량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와 이거 바느질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캐시백이면 진짜 바로 네. 될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생산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국내에선 안 해주는 게 너무 많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돈만 좀 해주지 않나?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옷을 좋아하다 보면 이태리 옷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더해서 돈을 더 많이 받자. 약간 네. 이런 게 맞아요. 있고 네. 국내 브랜드 옷들은 빨리빨리 해서 더 많이 벌자라는 네. 개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국가가 갖고 있는 네. 그런 인식 차이들이 좀 있다 그쵸.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하니까 처음에는 사실 부정적으로 봤는데 근데 야 부정적으로 봤다는 게 안 좋다가 아니라 아 이게 과연 우리 나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죠. 근데 요번에 제가 이걸로 사입한 금액들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그리고 판매량들이나 이런 거를 좀 들어보니까 한 분이서 하겠는데 이 정도면 약간 이 정도까지는 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다 품절이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도 이 정도면은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가격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돈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국내 브랜드로 인식되는 그 가격대가 있잖아요. 네, 인식되는 그냥 가격만 보고 이거는 국내 브랜드다 하는 그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냥 윈드브레이크 12만 원 이런 거. 저는 약간 렌트면 59,000원 막 이런 딱 진짜 그럴 때. 약간 네. 저도 이제 국내 브랜드를 하니까 네. 브랜드를 할 때 프라이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사실. 진짜. 그러니까 참고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는 국내 브랜드의 시작을 토마스 모어로 시작을 해서 끝을 포털이나 이스트로그로 끝내요. 음. 이 사이가 국내 브랜드 가격의 존이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러프사이드랑 그 홀리선 그리고 또 어디죠? 그 산티아고 팬츠 많이 파는 어나더 오피스 요런 애들이 가격대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지표다. 뭔가 이제 해외 자재를 많이 썼다 하면은 이제 뭐 러프사이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올라간다던가 국내 소재에서 조금 메이킹에 신경을 써서 심플하게 간다 하면은 이제 홀리선하고 어나더 오피스 사이에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전 나름대로 프라이싱을 참고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근데 이건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프라이싱에서 대제어할 사람이 없을 만큼 되게 브랜딩이 잘 돼 있는 브랜드들이 일단 있어서 고객들 납득시켰으니까 이제 근데 거기 안에서 다 뭉쳐 있는데 가지록이라는 브랜드는 저 세상에 가 있으니까 떨어져 일단은 있네요. 대표님은 그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너무 경쟁이 과열돼 있고 자기가 그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여기 가겠다고 했는데 자금이 없으면 오히려 더 많이들 찾아주시고 편하게 인식해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역발상을 하셨는데 이게 먹히는 게 재밌으면서도 감사한 것도 소비자분들한테. 전 오히려 그분 생각이랑 전 동일이었잖아요. 오히려 싼 옷을 만들 거면은 자본력이 필요해요. 아예 중국으로 빼가지고 그쵸. 진짜 뭐 몇천 장씩 꾸며야지 이제 뭐 가격대 낮춰가지고 네.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오히려 돈이 많죠. 젓가락을 있으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맞아. 네. 왜냐면은 단순히 옷을 만들 때 수량이 더 늘어나야지 네, 그쵸. 그 단가가 싸지는 것도 물론 있고 네. 그리고 많이 팔려고 하면 이제 들어가는 판관비들이 있잖아요. 아, 그쵸, 쓰리피에도 맞아. 그렇고 네. 뭐 이렇게 직원들 뭐 네. 해가지고 하려면 마진은 좀 더 바뀌어지는데 판관비는 네. 계속 올라가니까 판관비는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뭐든지 약간 수량이 많아지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더 안전하게 프라이싱을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특정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약간 거의 이스트로그가 이미 다져놓은 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정도 원단과 이 정도를 하면은 국내 브랜드 이 정도 가격까지 지불한다라고 증명했던 시장에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가격을 약간 이스트로그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잘 된 브랜드가 한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트로그도 되게 해외 원단 많이 썼잖아요. 해외 원단 많이 쓰고 디테일 많이 넣는데 물론 는 그렇진 않았지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원단은 비싼 네, 거 원단을 비싼 걸 써서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가 처음에 했을 때 그렇게 해외 원단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쓰는 브랜드가 도메스틱 브랜드가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격은 묘하게 이스트로그보다 20% 정도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면은 네. 저는 며칠 전에도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옷 하는 친구 아니에요. 다른 네. 일반 옷 좋아하는 네. 친구예요. 얘기하니까 좀 쫄리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타시를 사는 네. 솔타시를 사는 백화점에서 사시는 분들이 백화점에서 사는 그 가격들을 지불할 수 있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네.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남친 룩을 사려고 할 때 산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이게 오히려 프라이싱이 좀 더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30만 원짜리야? 아. 이렇게 될 수 있는 맞아요. 게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는 저도 지금은 되게 비슷하게 동감을 하거든요. 사실 네.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그런데 전기와 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브랜드를 처음에 편집샵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막 시작하는 편집샵을 봤었어요. 그때는 그게 희소했었어요. 그 브랜드가 하는 방식이 희소했었고 비즈니스 캐주얼을 많이 다루고 이런 네,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엄청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제품 몇 개밖에 안 나왔고 룩북도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찍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그냥 사람 한 명 세워놓고 그 스큐가 많이 없으니까 룩북을 안 찍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냥 딱 봤을 때 원단 되게 좋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그렇게 일본 원단을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이 없었으니까 바느질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냥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달랐고.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비즈니스 캐주얼화 됐고 지금 말씀하셨던 고객층이 의 메인 고객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자극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마케팅과 그런데 제품 외의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부가 설명이 어떤 브랜드인지 다 얘를 이거 자르더라도 그냥 저희끼리 네, 얘기했었는데 네, 저는 진짜로 생각한 게 네. 초반에는 이 해외 원단을 일본 원단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셔츠 가격들을 딱 했는데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봉제가 좋네? 네. 이렇게 해서 초반에 이렇게 막 해서 바이럴을 일으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빵 네, 맞아요. 방향을 거기가 바꾼 거죠. 굉장히 폴로 폼에던 드림 셔츠에서 네, 꼬매는데 맞아요. 원래 처음에 그렇게 드림에서 했었어요. 꼬매다가 지금은 또 딴 데로 넘어간 거. 네, 지금은 맞아요. 딴 데서 지금 꼬매는데 그리고 바느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죠 사실. 네. 왜냐면 드림은 땀수를 말도 안 되게 네, 꼬매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저는 그 드림 공장은 사실 진짜 일본 공장하고 비교하면 해도 된다고 봐요. 넘어서요. 네, 진짜 거기 너무 국내에서 지금 네. 셔츠 진짜 잘 꼬매시는 데 중에 네. 하나는 인치당 드림이 아. 기준이 18땀, 21땀 이렇게 되거든요. 네. 25땀 꼬매는 데도 있어. 네. 그러면 근데 사실 땀수가 높다라고 해서 다는 다 좋은 아니지만 거야. 네. 땀수가 높다고 네. 좋은 거 다는 아니지만 진짜 드림 셔츠는 정말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수지 타당이 맞냐라는 건 또 모르는 그쵸. 얘기긴 하니까. 그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투자받은 회사가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네. 원래 그 브랜드가 플랫폼 그죠, 안 그죠. 들어가는 게 원래 네. 원칙이었는데 이게 인수되면서 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못 꼬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단가를 맞추려면. 아. 그래서 빠졌다는 얘기를 뭐 제가- 그럴 근데 수 꽤 오래돼가지고 사실 맞아요. 드림에서 빠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
그 드림 사장님을 오다가다 가까이 보거든요. 저도 자주 보는데.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며칠 전에도 그 엔드 유니페어 가가지고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했었었는데 그분도 되게 젊으시긴 한데 전 드림 팩토리랑 몇 군데 있어요. 셔츠는 진짜 몇 군데 너무 잘 꾸미는 데가 잘 있어요. 꾸며도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오는 셔츠를 저는 폄하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딱 종결을 하자면은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씬에서 이 브랜드의 탄생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하기 좋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있다라는 것들을 네.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네. 처음으로 해서 이런 시장도 국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네. 시도했다라는 건 저는 되게 네. 왜냐면은 사실상 저희는 옷을 다루니까 옷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만나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게 옷을 막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상.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그 네. 옷 좋아하고 진짜 챙겨 입는 사람 10%라면 나머지 90%를 공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브랜드가. 그러니까 약간 옷을 좋아하는데 돈을 별로 안 쓰던 사람들이 네. 예전에는 그 황금보세를 네, 썼었어요. 맞아요. 네. 황금보세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시장들이 뭐 여러 가지 섞이고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더 사람들이 네. 지불할 용의들도 많이 생겼고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었는데 아무도 네. 몰랐다라는 네.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근데 저는 모든 시장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장에 있는 공급자들이 모두 다 너무 다 청렴하고 진짜 이러면은 사실 이런 이슈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사실 모든 시장이 비단 의류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좀 감수하고 가고 있잖아요. 나라별로 뭐 범죄율 있듯이. 예, 그런 게 있고 좋은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정말 좀 이미지 깎아먹는 진짜 나쁜 브랜드. 그쵸. 최근에 이슈가 한 번 있었잖아요. 아 그쵸. 네, 뭐 그리고 뭐 막 캐시미어 사건. 그쵸. 맞네. 이제 그런 브랜드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는 브랜드까지 이제 이미지 형성되는 게 그쵸.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네. 싸잡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진짜 만약에 나중에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서 제도적으로 바뀌면 사실 이런 스몰 브랜드들의 설 자리가 더 없어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한동안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안전 무슨 뭐 이제 네. 해가지고 이제 옷도 다 검사 맡아야 되는 네, 맞아요. 이런 네. 그거 유예됐죠. 네, 유예됐었어. 네. 그것 때문에 저희도 큰일 났다. 그니까요. 네. 이거 다 보내고 해가지고 네. 들어오는 시간 하면은 저희는 시즌은 거의 1년 전, 네. 1년 땡겨서 해야 되는데 사실 맞아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물 흐리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플랫폼에서 네. 판매를 하는 브랜드인데 시장에도 이제 파는 옷이 아. 시장에 파는 옷을 브랜드화 시켜서 똑같이 그냥 택가리만 해가지고 이제 플랫폼에 판 거야. 근데 그걸 또 걸렸어요. 그쵸. 걸려가지고 이제 물건이 다 내려갔다가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옷을 한창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는 네. 꼭 카피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국내 브랜드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를 브랜드를 치면은 네. 그 카피가 네이버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쵸. 네이버 쇼핑에 네. 똑같은 옷이 똑같이 나와.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나오는데 그 브랜드들도 예를 들면 플랫폼에 있는 네. 경우들이 있고 한 바닥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네. 예를 들면 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국내에서 바로 매송되는 옷을 살 거라고 하면은 저희랑 예를 들면 거기서 네. 카피하는 거랑 소비자들이 엄청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네.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카피 맞아. 나왔으면 성공했다. 그쵸. 되게 많이 나왔어. 저희는 약간 비슷한 것 중에 저희는 이제 그 로키 팬츠 생산할 때 어떻게 생산을 하냐면은 그 카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사장님이 말을 해줘요. 내가 이거 공장에서 그거 들고 왔다. 패턴실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말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공장 사장님이 이런 화섬을 되게 많이 꼬매세요. 그래가지고 화섬이라고 얘기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나일론 원단을 되게 많이 꼬매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로키 팬츠는 사실 한 공장에서 안 돼서 공장을 좀 나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요. 야 너네 거 갖고 와가지고 몇 개 꼬맨다 얘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그만큼 꼬맬 정도면은 아직 시간 더 있구나. 그래서 카피 나오면 네. 잘 되고 있구나. 네. 알고 얘네들이 네. 봐도 얘네는 네. 이거를 카피하는 친구들은 네. 정말 이렇게 돈으로 보고 네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까다로운 눈으로 봤을 때 괜찮구나.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돈을 못 벌어야지. 그래야지.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 중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진짜요? 저희 걸 사다가 네. 산 거까지 그 고의적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증거가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소한 지 한 2년 됐는데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오픈을 못해요. 변호사가 하지 말래요. 변호사가. 그쵸. 그래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은 네. 그냥 보도자료를 뿌릴 건데 네. 이제 그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큰 브랜드예요 거기도. 옷을 만들기 쉬운 것도 사실 동대문 때문인데 그쵸. 저희가 폄하를 만든 것들도 동대문 때문에. 사실 동대문 이쪽에 네. 이렇게 빠르게 카피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되게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랑도 되게 많이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곤조 있게 하고 멋있게 하려고 하시는 많은 공급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남으려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경우가 제가 어쨌든 이 영상을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정 브랜드는 전기랑 후기를 나눠야 될 정도로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감도도 좋은데 메이킹도 좋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브랜드들이 어떠한 매출 단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는. 이제 그 디렉터가 손 살짝 뗀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디렉터 자체도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마 계기들이 분명 있겠죠. 계기들이 있어요. 네, 이거 한번 빼봤는데, 근데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매출 더 뜨네. 이러면서 돈 더 버네. 이런 계기들이 좀 겹치면서 결국에는 나 무슨 브랜드 하는지 알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데케이드를 하면서 여러 브랜드를 만나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뭐 입점과 퇴점을 겪기도 하면서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변하는 경우도 봤고 성장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봤는데 어쨌든 모든 이 패션 브랜드들은 처음부터 완성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소비자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봐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분조 있게 하시는 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막 100억 200억을 벌어가지고 막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막 그런 걸 원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게 옷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일이죠. 네, 불문율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뭘 하면 뭐 해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안 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진짜 그게 어느 업력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맞긴 하거든요. 네, 사실 돈 버는 것도 어떻게 하면 버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죠.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에서 다 피하고 정말 멋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막 엄청 욕심내서 돈 벌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저 여유를 두고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는 이 네. 주제를 한 이유는 딱 좀 응원해달라는 거예요. 네, 사실. 맞아요. 왜냐면은 네. 일부 미꾸라지 브랜드 때문에 이제 다른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 브랜드들이 진짜 많아요. 국내에 진짜 많은데 뭐 일일이 나열하기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브랜드랑 같이 이렇게 엮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사실 영상을 찍은 거고. 그죠. 근데 좀 배 아픈 거는 아까 제가 했던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걔네가 지금 300억씩 판대. 근데 원래 퇴점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 좀 나오니까 다 줬나 봐.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막 이렇게 그냥 택가리에서 팔아도 그 300억 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에 이제 브랜드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브랜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무신사나 대형 플랫폼들이 국내 브랜드를 잘 조명하면서 시장에 생긴 것도 맞지만 이제 이거를 더 뛰어넘어서 정말 멋있는 브랜드들이 더 많이 생기려면 사실 무신사가 지금보다 매출이 줄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이걸 구매할 때부터 남들과 다른 나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은 돈을 번다는 거는 그만큼 그 특정 업체에서 많이 산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클론이 형성되기가 아니면 스타일이 단일화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강력하지만 멋진 브랜드들의 수가 늘어야지 특정 어떠한 업체에 이게 쏠림 현상이 너무 이렇게 약간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되면 안 된다. 플랫폼도 더 다양해져야 되고 거의 단 독점이 됐잖아. 맞아요. 독점이 네. 된 것도 좀 아쉽고 네. 거기서 PB 브랜드 나온 것도 아쉽고 그쵸. 왜냐면 네. 거기는 커미션이 없이 진행할 거니까 이제 네.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이미 거의 뭐 말이 안 되죠. 네. 무신사가 생기고 나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 브랜드를 하면서 작은 편집샵들이 개인 편집샵들이 많이 힘들어져요. 맞아요. 너무 커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사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각자의 나름의 스타일링으로 옷을 보여줘서 이렇게 소비하는 시장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10%를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설 자리들이 점점 네. 없어졌단 말이죠. 네. 무신사 초반에 그랬어요. 진짜 컬처를 위한 뭔가 플랫폼. 네, 맞아요. 지금은 살짝 기업화가 됐죠. 네, 그렇죠. 많이 기업화가 됐죠.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게 기업화가 되면서 숫자를 봐야 될 수밖에 네, 없으니까 맞아요. 뭐 조금 이해는 되면서도 이제 저희 입장도 그냥 말씀드리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들은 그걸 통해서 그 기업이 살아남고 더 성장하기 위한 어떠한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거라면은 이제 이 시장 자체의 특성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브랜드들이 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주목을 받아야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생명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거에 뭐 무신사만큼 엄청난 것들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할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더 좀 격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돈 씨라는 말을 좀 요즘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돈이면 씨발 이걸 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돈이면 씨발 잘 만들어야지.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있는 정말 고가의 브랜드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돈이면 그 옷이 그 돈이면 당연히 잘 만들고 당연히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네, 감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될 네,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프라이싱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딱 생각을 해주시고 이돈 씨를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네, 이걸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해요. 아. 말씀을 좀 자제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저희 네. 우리 채널과 맞는 성격이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쵸. 오늘은 근데 다다음 주에 찍을 게 되게 매울 거긴 한데 네. 되게 만족스럽고 네. 그때 제가 파워업을 참여해서 알게 이렇게 만나뵙게 네. 된 게 되게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오실 수 있어가지고. 종종 또 이렇게 너무 가까워서 네. 다들 너무 가까워서 아니, 사무실이 다 걸어서 한 15분, 네. 10분 거리라서 그쵸. 네. 사실 시간적인 기회만 되면 근데 워낙 바쁘시니까 아, 저 빼고 다 둘 다 바쁜 것 같아요. 저 공급자들 역시나 되게 사실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좀 더 안 들리고 잘 할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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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도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고 네, 맞아요. 네. 슬링이 대표님도 그렇지만 네. 뭐 아피스 대표님 뭐 네. 저도 그렇고 그 마음가짐은 계속 가지고 갈 테니까 네. 이제 그 같이 엮어서 보지 마시고 그쵸, 그쵸. 그냥 네. 오래 좀 천천히 한번 지켜봐. 국내도 이제 잘하는 데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이죠. 네. 오히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썼거든요. 네. 모시려고. 그래서 그거 캡처해가지고 제가 DM으로 보냈어요. 아. 알았다고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브랜드 분을 이제 3월달에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옷을 한번 리뷰를 할 네. 건데 네. 이제 국내에 이제 이렇게 메이킹 엄청 잘하는 브랜드, 숨은 브랜드가 많다 하는 걸 또 많이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마무리 되면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